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 그리고 만약에 TSMC가 지금 코어스처럼 패키징을 다 해주듯이 AMD에다가 아이큐브 삼성의 가지고 네. 예, 그 아이큐브. 아이큐브 네. 그 브랜드인가요? 삼성 기술 이름이 아, 아이큐브입니다. 기술 네. 이름. 네. 거기에다가 네. HBM 자기네 것도 쌓아서 패키징을 다 해드리는 네. 요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대. 네. 그러니까 이제 3나노 GAA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3나노 GAA가 잘 되고 일단은. 수율도 잘 나오고 네네. HBM도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턴키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약간 희망 회로죠. 네, 아직 근거는 빈약합니다. 근데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잘 되는 거는 우선은 3나노 GAA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어드밴스드 패키지까지 잘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랑 TSMC가 1군 그렇죠. 이라면 약간 2군 이렇게 저게 너무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 팩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삼성전자 그쵸. 지금 네. 주가가 지금 웃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네. 비아냥거리는 거냐. 매국노냐고.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유튜브 근데 하면서 요게 웃어야죠. 네. 현실이다. 네, 현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네. 뭐 물론 누군 태어나자마자 넘버원 됩니까? 네. 물론 삼성전자 그 넘버원 아니었나? 근데 네. 일단은 2군으로 가서 AMD한테 이제 실력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보셨죠? 네. 엔비디아 가져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너무 희망 회로를 우리가 돌려서 또 투자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MD라고 해서 네. 수율이 낮은 HBM, 네. 성능이 안 나오는 HBM, 발열되는 HBM 괜찮아요? 갖다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가 HBM3 이 부문에서도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고 있고, 네. 저희가 5월 31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과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핵심이 뭡니까? 핵심 문제가. 일단 이제 엔비디아에 탈락된 거는 일단 이제 그 외신 보도상에 따르면 로이터. 네, 로이터에 따르면 일단은 열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발열. 네, 발열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열이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전력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문제다. 근데 사실 반도체에서 전력 소모하고 열이 문제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죠. 그렇죠. 네, PPA라고 하잖아요. 네, 퍼포먼스, 파워, 에리어인데,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문제인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로이터 보도 이후에 삼성이 즉각 반박을 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제대로 뭐 절차 밟아서 하고 있다. 네. 탈락은 아니다. 네. 근데 주어는 좀 빠졌어요. 그 어디랑은 뭐 이렇게 잘 그렇죠. 되고 있다. 그게 어딘지. 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하셔요? 당시 이제 삼성의 반박을 보시고. 작년 9월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9월에 양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작년 초에 그 경기현 사장이 공식 행사에서 예. 그리고 삼성 메모리 사업부장이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9월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열심히 테스트 중이다라고 했고요. 연말 연초에도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테스트 중이다. 우리가 이런 거 개발했다라고 이제 뉴스는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네, 똑같은 거죠. 근데 최근에 1분기 보고서 때 네. HBM 8단, 뭐 12단 네. 양산 계획까지 네. 분기 보고서에 이렇게 텍스트로 썼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닙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제 계획은 나온 거죠. 네. 예. 계획이 근데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으나 네네. 계획대로 다 되진 않는다. 이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승인 통과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주문형 반도체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퀄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BM 우리가 12단 HBM3 개발했어요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고객하고 아무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려면 양산 타려면 고객의 요구 조건, 프로토콜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열이나 전력 소모나 이게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구멍가게가 아니다 이런 네. 표현도 하시고, 네. 그래도 뭔가 좀 내뱉은 말을 이제 지킬 것이다라는 이제 네. 전망인지 기대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사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뭐 어느 순간 양산 들어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네, 팩트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기대감, 말해야 된다. 기대감일 뿐이고 사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업부장 DS 부문장이 이야기했던 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작년 9월에 그 누가 물어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 9월부터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네. HBM도 네. 2가 있고 2E가 있고 3가 있고 3E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은 그냥 3만 가지고 그게 얘기한 맞아.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거 너무 뭐 많잖아요. 네, 그렇게 뭐까지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예. 네, 뭐 지금 HBM2E 양산 타는 걸 누가 궁금해합니까? 그렇죠. 어. HBM3하고 3E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작년에는 HBM3가 중요한 거였고 지금은 HBM3E가 중요한 거죠. 지금 HBM3는 네.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말이 못 많던데.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3도 안 됐는데 뭐 네. 근데 뭐 사실 3 건너뛰고 3E로 갈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일단은 3도 안 됐고 네. 3E도 안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였죠. 이제 올 초에 이야기 나온 게 3는 안 되는데 3E는 돼. 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돌았었잖아요. 삼성 그 관련 쪽에서.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곱셈하고 나눗셈은 잘 못하는데요. 미분하고 적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지금은 저 네. 삼성전자 지금 뼈가 아프겠습니다. 너무 네. 지금 뼈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그게 현실이다. 현실입니다. 네. 그 왜냐하면 제가 막 계속해서 삼성에 대해서 근거 없이 막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누가 잘못해서 하시면 손실을 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의 네. 반도체 부문을 맡고 계시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장님들은 다 이제 좋은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네.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삼성이 제가 그 반도체 산업을 거의 삼성을 18년 정도 봤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부문장이나 사장 입에서 공식 공언했는데 이렇게 완전 틀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말이에요. 삼성의 구문장이나 사업부장이 이야기하는 거면 그거는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후폭풍이 큰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잘릴만 했다 이겁니까? 뭐 제가 이제 그분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예. 뭐 그게 사실은 그 무게감이 있었던 톤이었죠. 말이었죠. 네. 하여튼간 그 네. 경계현 삼성전자 네. DS 부문장 사장이 얼마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뭐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DS 부문장의 교체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처음 봤습니다. 18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5월에 부문장이면 사실 사업부장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예. 반도체 사업부장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부문장이라는 자리예요. 이게 진짜 어지간하게 큰 잘못이 아니면 보통 12월까지는 놔둡니다. 그래서 12월 인사에서 이제 발표가 나죠. 중간 인사를 이렇게 핀셋 인사를 한 경우는 드물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 그만큼의 위기이고 그만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었고 네. 지키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유를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도 한다는 HBM3E를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발열하고 지금 전력 소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발열하고 전력 소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최근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 코멘트를 했어요. 예. 그 새로 지금, DS 부문 사장이 되신. 네, 새로 이제 부회장이죠. 네. 부회장.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DS 부문장으로 오셨는데 네네네.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연구 개발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차세 기술 개발하고 이제 공정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양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뭐 기술통이니까 뭐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현장에서 먼저 해놓고 연구소가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행 기술에 대한 우리가 한때 초격차라고 이야기했던 삼성이 지금 너무 기술 주도권이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막 앞서가서 로드맵을 그려준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는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해야 되는데 생산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구 개발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DS 부문장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직접. 네.
한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차기 기술뿐만 아니라 차차기 기술까지 미리 다 세팅해 놓고 이제 그 시기에 맞게 항상 경쟁사들보다 1년, 2년 앞서 있는 게 이제 삼성 초격차라는 말이었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의 HBM 기술이 많이 뒤쳐져 있고 뭐 열이 나고 본딩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지금 D램 기술 자체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냐? 오히려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3E나 DDR5에 생산하는 D램의 선단 공정이 1A라는 공정이에요. 네. 그게 이제 14나노대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B, 1베타로 빨리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C, 마이크론은 1감마라고 하는데 그 로드맵도 삼성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HBM3E를 하더라도 14나노급에서 네. 한다. 다른 그렇죠. 데들은 1B면 요거는 12나노급. 12나노급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더라도 요거는 좀 성능에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단 공정이 더 잘 돼 있는 업체 칩이 예. 열도 적게 나고, 네. 전력 선보도 적겠죠.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전 공정이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부터 맞습니다. 뒤처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 그게 설계의 문제인지 공정의 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앞단부터. 네.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칩을 뭐 구멍 뚫고 쌓는 게 그것도 이제 큰 문제긴 한데 앞단에 있던 이제 칩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금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도 HBM 뭐 저희 Y스트릿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영수 대표님 도움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쌓아서 구멍 뚫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급하고 요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게 설계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D램하고는 또 HBM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앞단부터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고 뒤처진 거죠. 네. 뒤쳐졌다, 네. 뒤쳐졌다 정확히 말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전 공정부터 다시 갈아엎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고 그렇죠. 거의 다음 세대 때나 HBM4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이게 후공정으로라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 기술 방식도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이 하는 기술이 이제 TC-NCF라는 방식이에요. NCF. 네.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 그러니까 칩을 D램 하나 놓고 필름 하나 깔고 D램 하나 놓고 필름 하나 깔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압착. 네, 맞습니다. 열하고 이제 압력으로 이제 압착하는 건데, 요게 사실 뭐 단수를 높이는 데는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열 성능이 떨어져요. 열 배출이.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필름들이 있기 때문에. 꽉꽉 들어차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이제 MR 머프라는 기술이에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인데 일단 가접합으로 이렇게 본딩, 한미 반도체 장비 가지고 이제 가접합 본딩 해놓고 이제 그 EMC에다가 폭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믹스라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 어떤 몰드인데요. 일본의 나믹스. 네, 맞습니다.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겉에도 코팅이 되고 요 틈새 칩과 칩 사이에도 메워지고. 다 메워지거든요. 약간 그 에폭시. 네, 맞습니다. 같은 에폭시인데요. 거. 네.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요게 그냥 우리 뭐 그 퐁듀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크 카스텔라 쌓아가지고 탁 담그면 이제 틈새도 들어가고, 네. 케이크 쌓을 때도 이제 빵하고 네네. 쌓기는 하는데 그 네. 위에다가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발라서 쌓고 네네, 발라서 맞습니다. 쌓고 하듯이.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초콜릿처럼. 과일 들어가서 이게 기둥 네네. 역할, 맞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몰딩 역할 해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간 마이크로 펌프라고. 네, 네, 마이크로 과일이. 펌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MR 머프가 열 배출 성능이 30% 이상 뛰어나요. 그래서 발열해서 우수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왜 그러냐? 이제 마이크론은 그래도 콜을 통과를 했는데 왜 삼성은 그 열하고 전력 소모에서 통과가 안 됐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선단 공정에서 마이크론은 원베타, 원 감마가 메인인데 삼성은 원 A가 주력이니까 요 선단 공정에서 한 가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 장비 가지고 본다 했더니 일본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은 일본의 신가와라는 장비를 썼고 사실 마이크론도 원래는 신가와 장비를 쓰다가 한미 반도체로 바꿨더니 넘어간 거. 네, 수율이 갑자기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선단 공정에서의 뒤처짐과 네. 그리고 후공정 본딩 방식에서의 차이점이 네.
결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HBM의 3등으로 만든 거고. 네, 추정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정확한 내용은 뭐 네. 근데 제가 그 어줍지 않게 이제 주워 듣기로는 지금 갑자기 이제 후공정 본딩 방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거는 그래서 퀄을 받기가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기술 기반 그리고 설비 투자한 것들이 대부분 NCF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바꾸기는 쉽지 않죠. 다시 네. NCF를 머프 방식으로 바꾸려면 네, 후공정 라인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다시 만들어서 네. 저기 엔비디아한테 갖다 드려야 되고 네. 확인 받아야 되고 더 오래 그렇죠. 걸린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판단할 뭐 이슈긴 한데요. 예. 아마 투 트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일단 NCF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납품해보고. 속도는 올리고. 네. 대신에 이제 머프 쪽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뭐 LCD하고 PDP 둘 다 이제 삼성이 그렇게 하다가 투트랙으로 가다가.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딱 될 것 같은 기술에 좀 이제 딱 집중하는. 그래서 이제 네. PDF를 접고 LCD로 넘어가고 했던 것처럼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NCF로 일단은 물량은 만들어 놓고 그렇죠. 수율이 안 되는 건 그냥 자기 손해로 그냥 떠안고. 그 이제 NCF를 쓸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만 쳐다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들 이 ASIC 쪽에서도 지금 HBM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는 NCF 방식으로도 많이 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초고 성능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네. 뭐 또 모르죠. 뭐 선단 공정에서 만약에 마이크론처럼 문제를 풀어서 또 뭐 그거 가지고 열이나 성능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아마 뭐 투트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완전 그 초특급 호텔에는 공급을 못하지만 네. 이 케이크를 어느 정도 이제 중저가 베이커리나 식당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은 MUF 방식으로 나중에 본딩도 좀 바꿔야 될 테고 패키징도. 그러면 결국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NCF도 한미 반도체를 합니다. 네. 마이크론은 NCF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TC 본더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다 대응이 가능해요. MR 머프든 NCF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네. 중간중간 뭐 필름까지 넣어주고 압착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다 필름 넣어갖고 가져오면 압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프는 예. 필름 없이 그냥 그쵸. 붙여가지고 가저팝, 그러니까 솔더볼 같은 거. 네네 마이크로 범프를 이제 붙이는 거고요. 네. 필름으로 이렇게 또 붙이는 기술도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서.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NCF 방식을 썼어요. 네. 쓰다가 머프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네. 하이닉스도 NCF에서 머프로 바꾼 맞습니다. 거고, 마이크론도 NCF에서 머프로 바꾼 거고. 마이크론은 아직 머프가 아닙니다. NCF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선단 공정에서 조금 더 잘해서 네. 발효를 좀 잡은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거 그럼 삼성만 못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영현 부회장이 구원토수로 온 거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경의 안재광 기자가 대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네. 또 예전에 그 한미반도체 그 선대 회장님 계실 때도 뭐 인터뷰도 하고 막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걸고 막 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막 싸우고 이랬던 얘기도 전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혹시 네. 그것 때문에 삼성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썼을 개연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삼성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 사례가 한 3개 정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2014년에 제가 기자로 필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테크윙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맞아요. 있었고요. 테크윙도 그래서 네.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고. 거래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고영이라는 회사도 그런 네네네.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잘렸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맞아요. 네, 뭐 소송은 아니지만 황철주 사장님이 네, 쓴소리 네.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잘린 삼성한테 보통 거래 잘리면 이제 많이 오래 가죠. 회사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기사회생에서 살아난 회사가 한미반도체, 테크윙, 고영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거기는 잠깐만요. 고영하고 테크윙은 지금 삼성하고 거래를 하던가요?
테크윙은 아직 거래는 안 하는데 삼성하고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테크윙. 하여튼간 삼성한테 찍히면 안 되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한 10년 넘게. 네. 거래가 근데 없죠.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을 거고. 네. 근데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실 뭐 과거는 과거고. 그때 뭐 기술 침해라든지 이런 거 지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아, 모르나? 아, 그러면은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네.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려면요. 예. 기존의 임원들의 의견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뒤집어야 제압하고 할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 전영현 부회장 정도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럼 지금 새로 오신 전영현 부회장님이면 네. 판을 다시 뒤집어서 네. 야 후공 좀 까뒤집어. 네. 이게 되는 정도예요. 레벨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DS 부문에서 약간 이게 조직 장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하고 그 우리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LSI 파운드리 쪽하고 뭐냐 약간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마하1 개발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노이즈들이 있었거든요. 마하1이라면 이제 삼성이 한다는 가속기. 네, 맞습니다. AI 이제 가속기. 그 ASIC 그 주문형 가속기인데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 그것 때도 이제 시스템 LSI랑 메모리 간에 뭔가 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 장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막 뭔가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 사업부에서 정통 코스를 밟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에서 사실 전통 코스라고 하면 설계팀장, 네네네. D램 설계팀장, 그리고 개발실장, 그리고 사업부장 하면 거의 정통 코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할 때 이분이 이제 사실 삼성 반도체 최전성기를 열었었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부문장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분이 약간 그 LG 출신이에요, 원래. 91년도에 이제 LG 반도체로 입사를 해서 네네. 2000년에 삼성으로 옮겨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제 삼성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골하고 진골도 꽤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꽤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SDI 이제로 부임받아서 SDI 대표를 5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뭔가 이 임원들을 제압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제 삼성 반도체 부문의 인사 측면에서 이제 막 칼바람이 붑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전영현 부회장하고 이제 손발을 맞출 사람들이 세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조직은 사실 헤드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휙휙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항공모함이에요. 붕 가다가 이렇게 방향키를 틀면 서서히 바뀌죠.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고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계셨으면 진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아마 했을 텐데 엄청나게 막 이제 다 뒤집어 놓으셨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력, 장악력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회장에서부터의 부족함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사실 그 2003년에 이건희 회장하고 회의했던 회의록이 최근에 SNS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네네네네. 사람들이. 저는 그거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디테일하죠.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때 이제 그 키옥시아 그때 당시 도시바 메모리였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자기 그 이건희 회장이 그때 이제 거기 미팅 갔다 왔는데 그 땅값이 싸다고 해서 도쿄 외곽으로 이제 팹을 빼놨다는 네네네. 거예요. 신규 팹을.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냐면 개발하고 제조가 떨어져 있으면 혁신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40나노, 50나노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자, 50나노 개발하는데 40나노하고 20나노 같이 개발해. 그리고 대표이사가 투자 결정 주저하지 마. 이거는 오너가 아니니까 니들이 책임질 건 없어. 대신에 이제 잘한 거는 상 받고 못한 거는 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10나노대로 가면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테일하게. 2003년에. 2003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저는 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한테 딱 필요한 처방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그 이건희 회장 그 평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 책 가지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책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디테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호텔 가가지고 초밥 밥알이 몇 알 있느냐 네,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실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회장이 저렇게 기술 다 알고 예, 하니까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안타까워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농반진만 3등전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씁쓸한 거죠. 요걸 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초격차로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사실 삼성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국민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현실을 또 도외시하고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시간 안에 또 엎어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시간은 걸리는 맞습니다.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제 인생에서 보면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게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혁명은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을 인터넷. 90년대, 2000년대 예. 초에 겪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모바일 혁명이라는 모바일. 게 우리 세상을 스마트폰. 어떻게 바꾸는지 봤었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가 AI 예. 혁명이거든요. 예. 이 그 혁명이라는 건 사실 그 엄청난 그 헤게모니, 그 기존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 기존에 잘하던 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요, 이게 회복하려면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통상적인 에너지보다 한 3배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잡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득권 때문에 못 따라잡을 경우에는 이제 노키아나 모토로라처럼 스마트폰 시대에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LG 전자처럼 예전에 피처폰, 명품폰 잘 팔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한순간에. 네, 못 하다가 이제 사고 접는 뭐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영진 순간의 판단 하나가 네. 노키아, 네. LG전자의 스마트폰 이거를 만약에 되돌리고 그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큰일 나죠. 이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경계를 경계연 사장님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간 그 혁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이제 최강의 AI 혁명 투자 요 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서점에 가셔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랩핑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패키징이 돼 있네. 네네. 이것도 3단 적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D 패키징으로 그냥. 그 의미예요? 아닙니다. 이거 참 뭐든지 요즘에 아. 그 인터넷 짤 그것도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네. 3층으로 쌓으시고 다 뭐든지 요즘 이제 네. 쌓는 게 유행이네. 맞습니다. 뒤에도 책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HBM처럼 다시 이제 기술 얘기로 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